사퇴 찬성이 43.9%, 반대가 47.5%가 그렇죠. 나왔어요. 반대가 좀 높긴 높죠. 한데. 예. 사퇴 여론을 중용하기 때문에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거 사실상 권력 독점화로 가고 있네, 그 경향이 짙어지고 있네 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다음 선거가 굉장히 우리에게 진짜 원사이드에게 유리한 선거잖아요. 네. 완승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결과를 받아든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다음 총선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반대가 47% 이상이 나왔다. 그리고 찬성보다 높다라는 것은 저는 민주당이 공격을 하지 않았다면 그 반대로 나왔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청문회를 강행한 것도 그런데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반대 여론이 좀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상 모든 일에는요 정도껏 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이게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례적으로 전례를 깨가면서 부르려면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될 만한 명분과 입증 자료가 존재해야 되겠죠. 게다가 국회 법사위는 청문회하고 원래 예정에 없던 현장 방문을 하기로 했죠. 대법원. 그 동물 상임위장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런 동물 상임위장에서 만약에 정회가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안 들어오겠죠. 국민의힘도 이럴수록 국민에게 더 설득력 있는 행동을 통해서 선거를 이기려고 해야 돼요. 이제 조희대 대법관 사퇴에 찬성하냐 반대하느냐를 물어본 여론조사더라고요. 네. 사퇴 찬성이 43.9%, 반대가 47.5%가 그렇죠. 나왔어요. 반대가 좀 높긴 높죠. 한데 네. 민주당이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여론이 조금 더 높단 말이에요. 사퇴 여론을 중용하기 때문에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우려했던 게 뭐냐면 권력의 독점화 현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이게 가뜩이나 민주당이 거대 의석 정당인데 권력 독점화 현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우려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게 우리 당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국민들이 이거 사실상 권력 독점화로 가고 있네, 그 경향이 짙어지고 있네 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다음 선거가 굉장히 우리에게 진짜 원사이드에게 유리한 선거잖아요. 근데 뭐 승리는 하겠지만 완승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선거라면 이제 내년 지방선거. 지방선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1년 정도뿐이 안 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유리하죠, 무조건. 완벽하게 완사이드하게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어요. 완사이드하게 거의 이겼습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결과를 받아든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다음 총선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들이라는 건 사표 방지 심리와 자기 의견이 확인되면 동조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요. 이런 게 강화될 수가 있는 계기를 우리 스스로 만드는 굉장히 큰 패착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 된다. 반대가 47% 이상이 나왔다. 그리고 찬성보다 높다라는 것은 저는 민주당이 공격을 하지 않았다면 그 반대로 나왔을 것 같거든요. 사법 불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나오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그게 뭐 사퇴까지를 요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과와 책임 있는 어떤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된다라는데 훨씬 높은 지지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청문회를 강행한 것도 그런데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반대 여론이 좀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상 모든 일에는요 정도껏 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이게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범죄자를 처벌할 때도 너는 나쁜 놈이니까 뭐 어떤 처벌도 달게 받아야 돼. 이렇게 처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죄니까 이 정도의 처벌을 한다라고 하고, 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또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죄까지 다 했으면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갱생의 예? 갱생의 기회를 주거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게 근대 국가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례적으로 전례를 깨가면서 부르려면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될 만한 명분과 입증 자료가 존재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인 회동이 명확해졌다면 국민들이 네. 욕을 했겠죠. 네. 예? 이거는 명확히 잘못한 거니까 위법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 행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리고 재판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되지만 네. 이 사안은 명확히 해야 된다. 왜? 이거 불법에 관한 거니까 이렇게 그렇죠. 했을 것인데 지난 판결을 가지고 청문회를 한다? 그럼 불법에 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법 독립에 맞지 않다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이 오히려 더 명분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조금 국민들에게 좀 우려를 안기고 네. 지지율을 조금 까먹는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걱정을 합니다. 게다가 국회법사위는 청문회하고 원래 예정에 없던 현장 방문을 하기로 했죠. 대법원. 네. 15일에 하기로 했는데 통상 대법원 국감에선 대법원장이 나와서 인사말 정도 하고 들어가는 게 관례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번엔 그렇게 놔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이 이석의 양해를 바란다고 얘기를 하면 양해 못 하겠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국민의힘이 또 난리를 난리가 치겠죠. 나겠죠. 네. 그러면 싸움이 아마 그 동물 상임위장이 연출이 될 네.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그런 동물 상임위장에서 만약에 정회가 된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안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 특히 정당은 선거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전투에서 한 사람 망신 주거나 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누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국민 지지를 확보하고 선거에 이기면 모든 걸 이기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도 상임위장에서 추미애위원장 한 명 누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우매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경원 간사를 배치한다? 굉장히 우매한 거죠. 왜?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국민의힘이 힘으로 집권당과 싸운다? 힘이 약한 게 지금 명확한데 어떻게 힘으로 이기려고 들어요? 그러게요. 힘이 없으면서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바보나 멍청이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도 이럴수록 국민에게 더 설득력 있는 행동을 통해서 선거를 이기려고 해야 돼요. 선거 이기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대부분 자기 선거만 이기면 되기 때문에 내지는 경선에서 내가 출마만 하면 본선에서 저도 상관없다라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